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확실히 주거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난 정권과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보고서에서 임대인 지원을 통해서 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문장이 유독 저한테는 기억에 남네요. 안녕하세요. 부자되는 여정을 그리고 있는 부자촌원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울시 주거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확실히 지난 정권과 다른 기조로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앞서서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삶은 변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서기 위해서는 과거의 것을 고수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마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당연히 변화에 맞서기 위해서는 그에 맞게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건 세상의 이치입니다. 전환시대의 주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는 주거 정책에 어떤 변화를 줘야 할까요? 오늘도 역시 서울연구원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서울시가 어떤 주거 정책을 내놓을지에 대해 해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들의 입장과 정책 입안자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투자할 때 어떤 것을 볼까요? 거시적 관점에서 현재 경제를 읽고 미래를 예측하여 매수 매도 시점을 정할 것입니다. 또한 미시적 관점에서는 어떤 종류의 부동산을 택할지, 어떤 지역에 투자할지, 어떤 부동산에 매수할지 선택하겠죠. 하지만 서울의 주거 정책을 책임지는 정책 입안자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주택 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만약 투자자인 우리가 정책 입안자의 관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면 우리도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영상은 충분히 의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삶의 변화 요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에 어떤 점들이 변화를 야기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 관점, 대외적 관점, 대내적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적 관점에서는 심화되는 기후변화, 팬데믹 발생,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이 사회 전반에 대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내적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변화로 인해 사회 경제 구조 전반이 변화를 맞이하고 있죠. 또한 서울시의 1인당 GRDP가 4만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죠.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주택 가격 등락이 심화되면서 주택 불안정을 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변화에 맞서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주거 정책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 변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2030년이 되면 고령층 인구가 청년층 인구를 추월합니다.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1, 2인 소형 가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및 행복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지원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왔습니다. 반면 고령층 주거 안정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죠. 따라서 고령층 주거 확대 지원 필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 시장 변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서울의 자가 보유율이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보고서에 따르면 약 48%라고 합니다. 즉 무주택 임차 가구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집권 정당과 관계없이 무주택 임차 가구를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표를 얻어야 되거든요. 즉 무주택 임차 가구의 주거 안정에 대해서 여야권 관계없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전월세 안정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어땠나요? 주택 가격은 엄청난 상승을 했었고 최근에는 엄청난 하락도 겪었죠. 이에 따라 최근 역전세, 하우스 푸어가 주요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 3법 이후 전세가 급등 이후 예측 불가능한 금리 상승, 전세 사기 등의 이슈로 인해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는 가속화됩니다. 자료에서는 주택 시장을 정상화시켜서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주택 가격 등락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주택 시장을 비정상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저는 주택 공급의 유지가 아닌 주택 공급의 확대로 말을 바꾸고 싶네요. 주택 가격의 등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충분히 해주고 다주택자를 늘려야 하는데요. 사실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결국 임대인, 건설사에게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과연 이에 맞는 정책이 나오게 될까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다음으로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 부분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은 전체 주택수의 11.5%, 무주택 임차가구의 11.7%를 수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료에서 눈여겨야 할 문장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 내 공공택지가 거의 없어 공공중심의 대량 공급에 한계가 있으므로 당장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통하여 법정 의무 비율을 확보해가면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등 역세권 내 민간 필지 개발과 소규모 필지 통합 개발을 통하여 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확대 필요하다. 결국 민간을 통해서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결국 앞서 말씀드린 건설 경기 활성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임대인을 임차인의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앞장서서 임대인을 괴롭혔죠.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계속 바꾸면서 신뢰도도 잃었습니다. 과연 민간이 이러한 상황에서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까요? 보고서에서는 서울시가 인구 규모 그리고 경제 사회적 상황이 유사한 해외 대도시, 즉 영국, 싱가포르, 일본, 미국의 주거 종합 계획을 분석하는 부분이 있어서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인구 변화 측면, 기후 변화 측면, 주거 안정 측면, 취약계층 지원 측면, 양질의 주택 공급 측면, 기술 혁신 측면, 총 6개의 당면 과제별 해외 주요 도시들의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요한 것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인구 변화 측면인데요. 저출산 고령화로 요약되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고령 가구와 자녀 양육 가구 지원에 집중하여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연구원에서는 고령자와 자녀 양육 가구 구분하여 별도 대응 필요. 두 번째, 임대인 지원을 통하여 민간의 임대주택 등록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거 안정 측면입니다. 중간 소득층에 대한 저렴 주택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공공 개입 확대, 무주택자들의 자가 소유를 위한 적정 가격 관리와 대출 지원, 세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해외에서는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민간과 연계한 저렴주택 공급 확대를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개입 강도를 높이고 대출 세제 지원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취약계층 지원 측면입니다. 여기서 해외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재고임대주택의 환경수 개선을 하는 방안이 집중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고려할 때 서울시도 임대인 지원을 통한 민간 임대주택 등록 확대, 그리고 기존 재고 공공임대주택 관리, 집수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 방향 부분입니다. 주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발전 방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격 등락과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수요 공급 통합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여기서 서울형 주택 통계 조사의 독립적인 추진 필요성을 언급하는데요. 최근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조작으로 이슈가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독립적으로 주택 통계 조사를 할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서울주택정보센터를 통해서 주택 가격 동향, 주택 공급량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자 하죠. 그림에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간 소득층도 고려하고 있음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비사업과 연계한 서울형 주거 공급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죠. 서울시에는 가용 택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비사업밖에 답이 없죠. 취약계층, 중과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을 명분으로 앞으로 더욱더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입니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상향, 용적률 기준 상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것입니다. 다만 그만큼 임대주택 비율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확실히 주거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난 정권과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공급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을 오히려 괴롭혔죠. 지나치게 공공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공공의 힘만으로는 공급을 할 수 없는 한계점을 인정하고 민간과 연계하여 주택 공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명분은 취약계층, 중간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이겠고요. 직접적으로 보도고서에서 임대인 지원을 통해서 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문장이 유독 저한테는 기억에 남네요. 서울 주거 정책 기반자들이 해당 보고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떤 주거 정책을 만들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투자자인 우리도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욱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